다음은 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가 CPTPP 가입 아닙니까? 맞죠? 그거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가입을 하라고 지시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맞죠? 맞죠? 검토를 할 겁니다. 예. 이게 가입하게 되면 농업계가 또 엄청난 타격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CPTPP를 지금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거 맞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협상 과정에서 후쿠시마산 농산물, 수산물 수입구제 철폐를 조건으로 거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CPTPP하고 그러한 문제하고는 완전히 분리해서 처리를 할 겁니다. 네, 반드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CPTPP 가입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와 FTA를 다 체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별적으로는 이미 CPTPP의 그 회원국들하고 일본을 빼고는 저희가 거의 다 FTA를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FTA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야가 농업 분야 맞죠, 총리님? 저희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농업 피해 보상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2015년대 한중 FTA 비준 때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만드는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잘 거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별로 잘 거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안 거칩니다. 이거 좀 있는 제도라도 잘해서 우리 농민들 어렵지 않게 우리 총리께서 이게 올해 1천억, 한 해 1천억씩 거거든요. 1천억 거둘 수 있도록 올해 지원을 잘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재 지금 이 기금을 위해서 법인세도 감면해주고 세제 혜택 일몰 연장도 하고 하는 그런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전체적인 기업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는 좀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 피해 보상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농촌 현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난해 우리나라 농업소득이 949만 원으로 1,000만 원 선이 무너진 거 아십니까? 그러나 그거는 뭐 전체적으로 쌀 소비가 줄어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같이 일어나기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의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러한 그 쌀 수요의 촉진이라든지 이런 그 다른 작물의 경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년 동안 추진할 5대 전략과 37개 세부 과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우리 농업 축산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자, 그럼 농업 장관 나오십시오. 총리 들어가시고. 이 장관님 뭐 상임위에서 우리 많이 논의를 해가지고 잘 아는데 우리 농업농촌 많이 어렵잖아요. 네. 정말 잘해야 되는데 지금 영농비용이 다 올랐지 않습니까?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PPT를 한번 띄워주시죠. 이게 이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국민 의식조사한 건데 말이에요. 농민의 71.2%가 농사를 그만두고 싶다. 그중 81%가 생기가 힘들어서라고 답하. 이런 조사 보셨죠, 다 장관님? 다 아시죠? 이 자료는 제가 못 봤습니다. 예. 비슷한 자료는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정도로 농촌이 심각해요.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촌이 이제 고령화를 포함을 해서 또 지난해 이제 농업 분야 소득 감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그 지난해는 좀 이제 특별한 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 가지 대책을 통해서 금년부터 상황이 많이 좋아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농업이 우리 생명산업 아니에요, 생명산업, 그죠? 문화의 근간이고, 그래서 이 농업노총을 살려야 되는데, 네. 저도 시골 가보면 농업노총이 참 어려워요. 농촌에서 청년을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뭐 요즘 그 스마트팜을 포함해서 청년들이 또 많이 한쪽에서 진출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시골 가면 없어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거는 뭐 총리님하고 제가 좀 논의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농민값이라는 쌀값, 이것만이라도 좀 우리가 잡아보자. 그래서 우리 양곡관리법을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거를 부결시켰잖아요. 이 거부권을 행사한 분이 장관이에요, 총리예요? 그건 뭐 정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쌀값을 잡기 위해서 적정 쌀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양곡관리법을 정부가 제의 요구를 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의 요구를 하면서 그 당시 우리 농업인들께 저희가 약속드린 게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원하는 거는 적정한 쌀 가격이고 전문가들이나 농업인들 많이 접촉해보고 한 결과 적정한 쌀 가격이 80kg로 해서 20만 원 정도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정부가 사실은 그런 수치를 제시하는 건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가 그 수확기에 20만 원 정도가 유지되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약속까지 했죠. 그리고 다행히 지난해 9월에는 16만 원까지 떨어졌지만 과감하게 작년에 90만 톤을 저희가 격리를 했고 사상 처음이죠. 그리고 금년에도 여러 가지 정책을 펴면서 지금 이제 상승세로 접어들었고 지금 18만 5천 원대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수학기라고 하면 10월부터 12월인데 20만 원 수준이 되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곡관리법 개정 대신에 이 쌀값 20만 원 수준으로 유지하고 정부가 양곡관리법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우리가 정부가 왜 반대하겠습니까? 우리 농업인들 소득이 유지된다고 그러면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 법이 강행이 되면 장관님, 오히려 장관님 가격이 떨어진다고 보니까 그래서 반대. 아니 보세요. 지금 그 양곡관리법 후속대책으로 지금 두 가지를 발표한 거 아니에요. 이거 하자고 저희들이 양곡관리법을 추진한 겁니다. 그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양곡관리법을 거부 안 해도 됐는데 그걸 너무 정치적으로 정부가 중요한 말씀드린 것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가격을 유지하고 예, 다른 장관님. 작물로 자, 전략작물로 바꾸겠다 계속 그러니까 했잖아요. 지금 올해 내년에 이 전략작물 예산 어떻게 어느 정도 확보하실지. 금년에 지금 1,121억인데 그렇죠. 예. 지금 내년 정부 예산에 지금 거의 아주 대폭 배 가까이 늘려서 네, 한 2천억 정도. 그 정도로 요청을 했고 그건 나머지는 이제 국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쌀값 20만 원 이거 수준 유지하겠다. 네. 이거 만약에 못 지키면 책임 어떻게 누가 책임질 겁니까? 뭐 하여튼 좀 그거는 약속을 했으니까요. 근데 일단 지금 현재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략작물제를 이제 법제화했고 가루쌀, 콩 이것 등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금년도 벼재배 면적을 전부 조사하고 있는데 약 2만 헥타 이상 줄어들 걸로 봅니다. 그럼 그 자체가 지금 지난해보다 3% 정도 줄어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예상 이상으로 대풍작이 온다고 하면 충분하게 정부 내에서 사전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유지하겠습니다. 농촌 경제를 위해서는. 자, 제가 이제 할 말이 참 많은데 지금 그 하나만 제가 하나 더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농촌 현장이 난립니다. 지금 불법 농막 엄청 관리하겠다고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5월 1일 날 한 거죠. 네. 입법 예고 중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시행 규칙. 농촌을 위한 정책인지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선 말씀드리면요. 그거는 농업인들하고 지자체가 요청을 한 거고 주로. 그다음에 감사원에서 요청을 했고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농막 생긴 게 한 3만 4천 개 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절반 정도가 현행 법규를 위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부동산 업자들이 뒤에 들어와 가지고 농막을 빙자해 가지고
조그맣게 쪼개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마치 그 도시 사람들 가서 전원주택식으로 별장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분양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다만 이번에 입법 예고하면서 도시에서 농촌에 가서 조그맣게 주말 농장 하는 분들이 그 필요하다. 근데 그건 저희도 당연히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방면에서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벼룩 잡다가 속아산다 태울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정말 농촌을 살리고자 하는 예, 물론입니다.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